엄마, 이게 뭐예요? 은진아, 그건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요?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그게 엄마가 급해서 그랬어. 급하면 딸 이름으로 빚을 만들어도 돼요? 은진아, 너도 엄마 사정 알잖아. 엄마, 이거 3천만 원이에요. 엄마가 갚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 말을 내가 몇 번이나 믿었는데요. 은진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해를 끼쳤니? 지금요. 지금 엄마가 내 인생에 해를 끼쳤잖아요. 딸이면 엄마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엄마는 평생 나를 딸로 본 적이 있어요? 그날의 일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에 엄마가 딸 이름으로 빚을 질 리가 있겠어?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정은지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막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요즘 택배도 많이 시키는 터라 받았다. 정은진 고객님이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다. 캐피탈 회사였다.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신 대출건에 대해 원리금 연체가 3개월째 발생했습니다. 조속히 변제 부탁드립니다. 은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죄송한데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께서 직접 받으신 건 아니고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채무자는 정민숙 씨, 고객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로 2023년 8월에 보증이 설정되었습니다. 정민숙. 그건 은진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온 집안이 어둡게 느껴졌다. 원금 3,200만 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은진은 3천만 원이 넘는 빚의 보증인이 되어 있었다. 은진의 기억 속 엄마는 늘 아름다웠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교실에 웬 여자가 들어왔다. 하얀 얼굴에 긴 머리, 붉은 립스틱을 바른 여자. 담임 선생님이 은진을 불렀다. 은진아, 네 엄마 오셨어. 그게 친엄마와의 첫 만남이었다. 부모는 은진이 3살 때 이혼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졌고 엄마는 그렇게 사라졌다. 그런데 그날 엄마가 학교로 찾아온 것이다. 은진아, 나 기억나? 엄마야. 기억날 리 없었다. 하지만 은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을까? 어린 마음에도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짐을 쌌다. 은진의 옷가지와 책가방. 그게 전부였다. 은진아, 너 엄마랑 살아. 싫어요. 아빠는 너 키울 수 없어. 엄마한테 가야 해. 은진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저 어른들이 정한 대로 짐처럼 옮겨졌을 뿐이었다. 엄마와 함께 간 곳은 외할머니 댁이었다. 엄마는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았다. 낮에는 자고 밤이면 어디론가 나갔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구두 소리를 내며 나가는 엄마. 어린 은지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문틈으로 보곤 했다. 생활비는 외할머니가 됐다. 외할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다. 그 돈으로 은진을 키웠다. 은진아, 밥 먹었니? 외할머니는 늘 그 말부터 했다. 학교 갔다 오면 간식이 놓여 있었다. 떡볶이, 군고구마, 호떡? 비싸지 않지만 따뜻한 것들이었다.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바빠. 은진아, 할머니가 있잖아. 외할머니는 은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밥보다 마음이 굶으면 안 된다. 외할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다. 마늘 냄새와 고춧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이 은진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다. 은진이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외할머니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다. 외할머니는 그렇게 떠났다. 은진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채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울었다. 다른 조문객들 앞에서 통곡했다. 하지만 은진은 울지 못했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외할머니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엄마한테 다 갔을 것이다. 외할머니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은진과 엄마는 단둘이 남았다. 은진아, 이제 우리 둘이잖아. 엄마가 잘할게. 은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기대했다. 어쩌면 이제라도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되어줄지 모른다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자주 연락했다. 처음엔 안 보였다. 은진아, 밥은 먹었어? 공부는 잘 되고? 은진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 관계가 깨질까봐.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전화 내용이 달라졌다. 은진아, 미안한데 엄마 좀 도와줄래? 이번 달 월세가 좀 밀렸어. 30만 원만. 은진아, 엄마 핸드폰 요금 좀. 20만 원만. 처음엔 거절하지 못했다. 외할머니가 떠난 뒤 엄마라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은진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장학금으로 받은 돈, 조금씩 엄마에게 흘러갔다. 대학교 4학년 때 은진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남편감은 좋은 사람이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은진을 소중히 대했다. 은진은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3년간 모은 60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은진에겐 전부였다. 그런데 결혼을 2달 앞두고 엄마가 전화했다. 은진아,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겼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500만 원만. 꼭 갚을게. 한 달 안에. 은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송금했다. 한 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결혼식 날까지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혼식 날 엄마는 왔다. 새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다. 은진은 그날 처음으로 엄마를 원망했다. 엄마는 내 돈으로 저 옷을 샀겠지. 결혼 후 은진은 세종시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남편은 성실했고 2사람은 소박하게 살았다. 딸이 태어났고 은진은 행복했다. 하지만 명절이 오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엄마는 빠짐없이 전화했다. 은진아, 명절 용돈 좀. 너희 시어머니한테는 얼마 드렸어? 나한테도 그만큼 줘야지. 은진은 주었다. 시어머니께 드린 만큼, 아니 때론 더 많이. 왜냐하면 덜 주면 엄마가 말했으니까. 너 시집가서 엄마 잊었구나. 너희 시어머니는 자식이 5이라 좋겠다. 난 너밖에 없는데. 그 말이 은진을 짓눌렀다. 나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말은 은진에게 책임이었고 죄책감이었고 굴레였다. 은진의 남편은 불편해했다. 여보, 장모님한테 돈 좀 그만 주면 안 돼? 우리도 애 키우기 빠듯해.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만이 벌써 5년째야.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은진은 남편과 엄마 사이에서 갈등했다. 둘 다 놓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은진은 깨닫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2023년 여름이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다. 은진아, 너 동생 알지? 은진에게는 이복 남동생이 있었다. 엄마가 재혼 후 낳은 아들. 은진보다 10살 어렸다. 한두 번 본 적 있지만 남처럼 느껴지는 존재였다. 응, 알아요. 그 애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대. 엄마가 서주고 싶은데
엄마는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된대. 은진아, 네가 좀 서줄래? 엄마, 그건 걱정 마. 형식적인 거야. 실제로 돈 나갈 일 없어. 그냥 서류상으로만. 은지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엄마는 말했다. 은진아, 동생이잖아. 피부치잖아.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엄마를 믿어봐. 이번엔 진짜야. 은지는 망설였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결국 은지는 인감증명서를 떼었다. 신분증 사본을 보냈다. 엄마, 이거 진짜 괜찮은 거죠? 그럼. 엄마가 언제 너한테 해를 끼쳤니? 전화를 끊고 은지는 불안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번엔 다를 거야. 엄마를 믿어보자. 2달이 지났다. 어느 목요일 오후 우편함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발신인 캐피탈.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연대보증인 정은진 귀하. 채무자 정민숙이 대출원금 3,200만 원에 대한 상환을 3개월간 이행하지 않아. 서류에는 은진의 서명이 있었다. 도장도 찍혀 있었다. 본인의 인감이었다. 은진은 주저앉았다. 거실 바닥은 차가웠다. 5월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엄마가 나를 담보로 썼구나. 남편이 퇴근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은지는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류를 숨길 수도 없었다.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여보, 미안해.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네 도장이 여기 찍혀 있잖아. 엄마가 형식적이라고 해서. 형식적? 3천만 원이 형식적이야? 남편이 소리쳤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지는 거 모르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아이들 교육비로 모아둔 거잖아. 은지는 울었다. 하지만 남편의 분노는 정당했다. 다음 날 은지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지금 갈게. 은진아,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엄마가 사는 곳은 은진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였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은진이 문을 두드렸다. 엄마가 나왔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늙어 보였다. 은진아, 왜 갑자기? 엄마, 이거. 은지는 내용 증명을 내밀었다.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그게. 엄마, 이게 뭐예요? 형식적이라고 했잖아요. 은진아, 미안해. 사정이 생겨서. 사정? 3천만 원이 사정이에요? 은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건 사기예요. 내 이름 도용이에요. 사기? 은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너한테 사기를 쳐?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서명한 적도 없는데.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은진아, 딸이면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내가 너 낳았잖아. 그 순간 은진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 엄마. 은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엄마는 평생 나한테 엄마였던 적이 없어요. 나 3살 때 버리고 간 사람이 엄마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데려간 사람이 엄마예요. 외할머니 돈 다 쓰고 내 결혼 자금 안 갚고 이제는 내 명의로 빚까지 만든 사람이 엄마예요. 은진아, 엄마도 힘들었어. 살기 위해서 그랬어. 엄마만 힘들었어요?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엄마 얼굴 보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안기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는 한 번도 날 안아준 적 없잖아요. 엄마는 나한테 엄마가 아니라
그냥 돈 달라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도 울기 시작했다. 은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도 지쳤어요. 은지는 돌아섰다. 뒤에서 엄마가 불렀지만 은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은지는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음엔 하루에 10통씩 왔다. 문자도 왔다. 은진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은진아, 제발. 하지만 은지는 답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전화가 뜸해졌다. 한 달이 지나자 아예 오지 않았다. 은진의 일상은 조용했다. 아침에 일어나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남편과 밥을 먹었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이상했다. 엄마의 목소리 없는 하루가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다. 은지는 가끔 핸드폰을 켰다. 혹시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나 확인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은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과 동시에 허전함. 엄마도 나를 포기한 걸까? 3개월이 지났다. 어느 금요일 저녁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의 여동생.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이모였다. 은진아, 너 내 엄마 소식 들었어?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내 엄마 쓰러졌대. 지금 병원에 있어. 은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요? 심근경색이래. 어제 집에서 쓰러져서 이웃 사람이 발견했대. 은진아, 너 와볼래? 은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중환자실 앞. 은지는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작아 보였다. 늙어 보였다. 이게 내 엄마구나.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면회 시간 은지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엄마는 깨어 있었다. 은진아.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다. 왜 왔어? 엄마 얼굴 보기 싫다며.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 옆 의자에 엄마의 가방이 있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 환자분 소지품 확인 부탁드려요. 은지는 가방을 열었다. 낡은 지갑, 핸드폰,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위에 은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은지는 봉투를 열었다. 통장이 나왔다. 예금주 정민숙, 잔액 870만 원. 그리고 손편지. 은진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이 돈은 내 이름으로 진 빚 갚으려고 모은 거야. 다 못 갚아서 미안해. 엄마가 일을 더 해보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 은진아, 미안해. 엄마는 평생 엄마 노릇 못한 것 같아.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넌 내 딸이기 전에 한 사람인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은진아. 은지는 편지를 쥔 채 울었다. 엄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엄마. 응.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매정했어요. 아니야, 은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은진의 손을 꽉 잡았다. 은진아, 엄마 용서해 줄래? 은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미워하지 않을래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엄마가 퇴원한 건 일주일 후였다. 은지는 엄마를 집으로 데려갔다. 엄마의 낡은 집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은진아, 괜찮겠어? 내 남편은.
괜찮아요.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사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다. 당연했다. 하지만 은진이 말했다. 여보, 나도 알아. 엄마가 우리한테 잘못한 것. 근데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 딱 회복할 때까지만.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근데 선 긋고 살아. 더는 당하지 마. 고마워. 엄마는 은진 집 작은 방에서 지냈다. 처음엔 어색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낮엔 엄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다. 은진의 딸 지우는 외할머니가 신기한 듯 자꾸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다. 할머니,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해. 지우는 뭐하니? 그림 그려요. 할머니도 같이 그릴래요? 엄마는 어색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그림 못 그려. 괜찮아요. 할머니, 같이 그려요.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날 은지는 주방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봤다. 엄마와 딸이 나란히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도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어느 날 은지는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다. 펼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첫 페이지. 2015년 3월 2일. 오늘 은진이가 결혼한다. 딸 결혼식인데 나는 왜 이렇게 떨릴까? 내가 엄마 자격이 있나 싶다. 2016년 5월 10일. 은진이한테 돈을 빌렸다. 또, 이번엔 꼭 갚아야 하는데. 근데 일자리가 없다. 나이 먹으니 아무도 안 뽑아준다. 2018년 9월 1일. 은진이 애기 사진을 이모한테 받았다. 예쁘다. 나도 은진이를 저렇게 안아봤었나? 기억이 안 난다. 2020년 2월 14일. 엄마가 보고 싶다. 우리 엄마. 엄마한테 너무 의지했나 보다. 엄마가 없으니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은진이한테도 나처럼 못난 엄마가 돼버렸다. 은진은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났다. 엄마도 아팠구나. 그날 밤 은진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외할머니의 유품 상자. 그동안 열지 못했던 상자였다. 안에는 외할머니의 안경, 낡은 앞치마, 그리고 편지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 은진 이름으로 된 편지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우리 은진이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은진이가 대학생이 됐을 거야. 할머니가 이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하나야. 내 엄마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은진아, 내 엄마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할머니가 엄마를 낳았을 때 할머니는 너무 어렸어. 겨우 19이었지. 내 외할아버지는 엄마 낳고 1년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 떠났어. 할머니는 엄마를 키우면서 일을 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 할머니가 퇴근하면 엄마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 어린 게. 할머니는 그때 엄마한테 사랑을 못 줬어.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내는 게 다였어. 그래서 엄마는 사랑받는 법을 몰라. 엄마가 너한테도 잘 못하는 건 할머니 탓이야. 은진아,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도 엄마가 필요했던 사람이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하거든. 조금만 봐줘라. 그게 할머니가 못다한 엄마 사랑이다. 할머니는 은진이가 엄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의 상처를 물려받지 말고 은진이는 은진이 식으로 살아. 사랑한다. 우리 은진아. 외할머니가. 은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엄마 방으로 갔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엄마는 자고 있었다. 작게 코를 골며. 은진은 엄마 곁에 앉았다.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엄마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사랑이 필요했던 거. 한 달이 지났다. 엄마는 조금씩 나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진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엄마, 천천히 걸어요. 응. 은진아, 저기 꽃 좀 봐. 예쁘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봤다. 은진아. 응?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은진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평생 엄마 노릇을 못했어. 그건 엄마가 인정해. 엄마. 아니야, 들어봐. 엄마는 너한테 짐이었을 거야. 근데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엄마는 진짜 몰랐어.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 엄마도 사랑받아 본 적이 별로 없어. 외할머니가 잘해주긴 했지만 항상 바쁘셨잖아. 엄마는 늘 혼자였어. 알아요, 엄마. 외할머니 편지 봤어요. 편지? 은지는 외할머니의 편지를 엄마에게 보여줬다. 엄마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엄마 할머니. 한참을 울고 나서 엄마가 말했다. 은진아, 엄마도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근데 방법을 몰랐어.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엄마한테는 가까워지는 방법이었어. 너를 필요로 하는 거. 너랑 연결되는 거. 은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알아요. 엄마도 서툴렀던 거. 미안해, 은진아.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자. 엄마가 은진을 안았다. 처음이었다. 엄마가 은진을 제대로 아는 건 은진도 엄마를 안았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엄마는 2달 뒤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매주 일요일 엄마는 은진 집에 왔다. 함께 밥을 먹고 지우와 놀아주고 저녁에 돌아갔다. 엄마, 조심히 가요. 응. 은진아, 고마워. 뭐가요? 다. 전부. 엄마는 작은 일을 시작했다.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 일을 했다. 하루 4시간.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성실히 일했다. 그리고 매달 은진에게 10만 원씩 송금했다. 엄마, 이거 안 보내도 돼요. 아니야. 엄마가 갚아야 해. 조금씩이라도. 은진은 그 돈을 받았다. 하지만 쓰지 않고 따로 모았다. 나중에 엄마한테 필요할 때 쓰자. 엄마와 은진은 가끔 통화했다. 엄마, 오늘 뭐 했어요? 일하고 저녁에 이웃 아줌마랑 산책했어. 은진이는 지우 유치원 보내고 남편이랑 장 봤어요. 그래. 잘 지내. 엄마도요. 짧은 통화였지만 따뜻했다. 가을이 왔다. 지우의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었다. 엄마, 할머니도 오실 수 있어요? 지우가 물었다. 응, 그럼. 할머니 모시고 갈게. 발표회 날 엄마도 왔다. 강당 뒤편에 앉아 손주를 봤다. 지우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무대 아래에서 엄마가 옆을 보니 은진이 지우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진이는 나보다 훨씬 좋은 엄마가 됐구나. 엄마의 눈가가 젖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발표회가 끝나고 셋이 밥을 먹었다. 할머니, 제가 노래 잘했죠? 응, 우리 지우 최고였어. 다음에도 오실 거예요? 그럼 꼭 올게.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그로부터 1년. 엄마는 건강을 되찾았고 동네 슈퍼에서 성실히 일했다. 달라진 건 한 가지였다. 더는 빌리지 않고 먼저 물었다. 은진아, 요즘 어때? 힘든 일 없어? 괜찮아요, 엄마. 남편이랑은?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어느 일요일 은지는 통장을 내밀었다. 엄마, 이거 1년 동안 엄마가 보내준 돈,
제가 모아뒀어요. 엄마 노후 자금이에요. 잔액 120만 원. 엄마가 매달 조금씩 보낸 그 돈이었다. 엄마는 말없이 끌어안았다. 은지는 알았다.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가끔 마음이 쓰릴 때가 있어도 오늘도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이 자유로워진다는 걸. 2해가 더 흘렀다. 지우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엄마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봄날 2 사람은 외할머니 산소에 섰다. 할머니, 저 왔어요. 엄마가 묘비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서툴렀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은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여름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살까? 정말? 응. 같이 살자.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 근데 이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대신 자주 볼게. 엄마는 기대지 않으려 했고 은지는 그 독립이 고마웠다. 가을 세종호수공원을 걸으며 엄마가 물었다. 너 나 용서한 거 맞지? 완전하진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매일 선택해요. 오늘도 미워하지 않기로.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은진아. 상처도 많지만 지금 우리는 함께다. 그걸로 충분하다. 몇 해 뒤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위중하다는 말에 다리가 풀렸지만 새벽이 지나 엄마는 눈을 떴다. 은진아 고마웠어. 용서해줘서. 엄마가 더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그날 이후 엄마는 은진 집으로 들어왔다. 작은 방 하나였지만 매일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을 살렸다. 엄마 아침 먹어요. 응, 간다. 지우는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고 엄마는 끝까지 들어줬다. 집안엔 조용한 웃음이 자주 머물렀다. 다시 봄. 세 사람은 외할머니 산소에 섰다. 지우가 공손히 인사했다. 증조할머니, 우리 가족 잘 지내요. 고맙습니다. 은진과 엄마는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였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누군가 들었다고 답하는 듯했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얀 세상이 고요했고 세월도 잠시 멈춘 듯했다. 은지는 따뜻한 차를 들고 창가에 앉았다. 옆방에서는 엄마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렸다. 그녀는 평생 엄마를 미워했다. 어린 시절 버림받았던 기억,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오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의 이름으로 남겨진 빚까지. 미움은 오래되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미움 위에 다른 감정이 천천히 쌓였다. 불쌍함, 이해, 그리고 이름 붙이기 힘든 어떤 따뜻함. 은지는 문득 생각했다. 엄마라는 이름은 참 묘하다. 끝내 미워하면서도 그 이름 하나로 다시 품게 되는 사람. 그녀에게 엄마는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 안에 남은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잔향이었다. 은지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엄마. 평생 미웠지만 그래도 엄마니까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자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차갑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내렸다. 하얀 눈이 지붕 위에 조용히 쌓였다. 그 위로 세월도 상처도 미움도 하나씩 덮여갔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게 가족이었다. 그리고 은지는 이제 안다. 미움보다 오래 남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걸.